네네, 경매 사무실에서. 어디 사세요 지금? 203호가? 203호에 사세요? 보상자로 돼. 배당료까지 다 하셨네. 근데 후순이라 아마 배당은 다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 살긴 오래 살았는데요. 살긴 오래 사셨어요?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하셨어요. 네, 맞아. 맞아요. 예. 그럼 이제 낙찰되시면 이거 이사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 다 해준다면 저는 살고 싶어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에 근접한 다가구가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호선은 역삼 및 노년 등의 일자리가 밀집된 지역으로 약 30분 안에 진출입이 가능하죠. 이런 역세권의 다가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을 가지며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금액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건물 면적 약 100평이며 층수는 3층으로 구성된 다가구 전부를 소유하는데 최저가 6억 8천만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대이며 주변 시세 대비 약 반값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43.86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94.98평으로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10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2회 유찰된 약 6억 8,300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만 약 10억으로 측정되어 있기에 현 경매 최저가 6억 8천만 원은 토지의 감정 가격도 못 미치는 금액대입니다. 그 외 건물의 현황은 지하 포함 2층까지는 각 21.76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층은 11.27평으로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죠. 지하층 제외 3층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이며 총 건물의 면적은 94.98평입니다. 제시의 건물도 존재합니다. 화장실 및 치약막 포함 18.42평이 나와 있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낙찰후 사용 수익함에 있어 별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사항이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토지 및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03년 02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에 부합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럼 인수되는 보증금이 있는지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명의 임차인들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였고 설정된 보증금 합계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전부 말소기준 권리 2003년 02월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여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며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물건지 주변 인프라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대림역, 구로 디지털단 지역이 근접되어 있어 직주 근접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원, 초등학교 및 각종 대학병원까지 구성되어 있어 우량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자,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과 비슷한 토지의 면적 41평 다가구의 매물은 현재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당 2,431만원에 구성되어 나와 있죠. 그 외 다소 협소한 39평대의 다가구 매물은 11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평당가로 환산하면 2,875만원에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 43평 곱하기 주변 평당 시세 최소 2,400만원을 계산해 주면 10억 3,200만원의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경매 최저가 대비 약 3억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죠. 자, 여기까지 서울 대림동에 소재한 다가구 경매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지하철 2호선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해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학병원, 초등학교, 각종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들까지 혼재되어 있어 주거의 환경은 양호한편에 속하죠.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주변 다가구 시세 대비 최소 3억 원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낙찰 즉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보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다가구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위치의 환경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처럼 앞에는 4차선 도로가 근접되어 있으며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우리의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소재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랑도 좀 가깝고 상업지구랑도 충분히 가까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가,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인프라는 일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경매 물건으로 진입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노후된 다가구 건물을 매입하여 허물고 신축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투자가 박강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실거주를 해결하고 나머지 층수에서는 임대 수익을 만드는 투자도 선행하고 있는 추세이죠. 이전에는 은퇴 후 40대, 50대 분들이 생각하는 전유물의 투자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20, 30대 분들도 많이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파이어족들,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영끌에서 노후된 다가구 주택을 삽니다. 그리고 허물고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수익으로 세팅을 하시죠. 아니면 주인 세대에는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고 나머지 충수에서는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본인만의 프라이빗한 라이프 생활을 즐기기를 원하시죠. 근데 막상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일반 매매로는 너무 비싸요. 다가구 매물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명도 협상을 통해 임차인들을 전부 내보내는 행위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도 협상 비용으로 몇 천, 심지어 몇 억씩 달라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사서 신축을 한다?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이 모든 조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30%씩 하락, 서울 중심지는 20%씩 하락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 점유를 이전시키는 작업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디벨롭의 기술과 부동산 경매 스킬의 기술을 접목하면 성공적인 디벨로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작업은 부동산 경매 투자를 습득해서 선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이 4차선 도로에서 이면 도로로 접한 두 번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은 해당 단독주택입니다. 빨간 벽돌로 노후된 주택, 딱 봐도 막강한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죠. 오늘 경매 물건의 핵심이 이겁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건축물을 보는 게 아닌 이 건축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보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은 낙찰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닥을 잡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바닥을 잡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경매 물건이다. 전 이처럼 바닥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된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즉, 이 부분만 보고 다른 투자자분들이 저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본질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디벨로퍼의 기술은 꼭 탑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3층짜리 다가구 물건이며 층별로 20평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0평의 건축물이 지어진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해당 경매 물건을 체크하려면 도로 폭포도 봐야 돼요. 얘가 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4m를 확보해야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제 도포부를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한 80cm 정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걸음 반. 그러면 뭐 약 한 3m 후반에서 4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 건물을 신축할 때 일부 후퇴해서 4m를 맞들어서 신축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지자체에서 문의해본 결과 신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폭이 협소하면 각종 민원 및 중장비 차량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건축 비용이 다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및 개축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선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대비 약 30% 혹은 40% 선에서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고려하면서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상 보면 샤시 상태가 3층의 경우 샤시 상태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3층은 일부 리모델링이 내부도 됐을 거라고 포함됩니다. 그 외 충수들은 샤시 상태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올드한 현 상태, 노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도 일정 부분 손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저기 위에 보시면 저기 옥상에 제시외 판넬, 저거 조립식 판넬 하나 있거든요. 저건 제시외 건물인데 매각에는 포함돼서 사용 수익함엔 일정 지정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편물함이 있는데 세대 구분이 없죠. 내게 어디 있는지 다 찾아가 봐야 돼, 그죠? 세대 구분이 없다. 그리고 우편물도 노후화돼 있다. 현관문 상태도 노후화돼 있고요. 전 이런 노후된 건물을 좋아합니다. 빨간 벽돌 건물. 토지의 가치를 온전하게 쓰지 못한다. 여기 계량기들 보니까 전체 다 계량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경매 사무실에서. 어디 사세요 지금? 203인가? 203호에 사세요? 배당료까지 다 하셨네. 근데 후순이라 아마 배당은 다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 살긴 오래 살았는데요. 살긴 오래 사셨어요?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하셨어요. 네, 맞아. 맞아요. 예. 그럼 이제 낙찰되시면 이거 이사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 다 해준다면 더 저는 살고 싶어요. 왜냐면 혼자니까. 혼자 사시는구나. 네. 근데 8월 9일 날이 3차죠? 네네, 맞아요. 8월 9일 3차.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냥 여기만 볼게요. 들어가서. 네네. 자, 현재 내부로 방문을 했는데요. 현재 내부에는 쓰레기나 이런 적재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던전 입구로 들어가는 듯한, 암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오늘도 공포인가요? 들어가기 굉장히 싫은 그런 느낌의 주택입니다. 위에 이게 치앙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를 가릴 수 있게끔 해놨네요. 사이드 골목 쪽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뒤에 이 전용 면적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일부를 후퇴해서 여기 좀 이렇게 거리를 유격을 좀 뒀네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이 거주하는 것 같아요. 지하 2호네요. 이제 문이 열려 있어서 지하 2호 자전거 있고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도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출구는 없네요. 여기 지하 창고. 거미줄 죽을 뻔했습니다. 거미한테 죽을 뻔했어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기는 창문이 저렇게 깨지고 저렇게 돼 있네요. 와, 노후의 끝판왕이다. 1위 끝판왕일 수가 없다. 매력 있죠?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망치가, 그죠?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있어야겠죠? 망치가. 자, 이쪽 이렇게 돌아오시면 지층 부분. 옆에 집이랑 붙어 있죠. 이게 지금 구축 건축물들이 동간거리가 건축법이 완화됐을 때 지어진 거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옆집이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옆집에 친구가 살면 물건도 받을 수 있고 전화기가 필요 없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쓰레기가 적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 짐들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요건 좋네요. 거울이 있네요. 거울이 있어서 오늘 땀이 좀 많이 나서 있고, 이쪽에도 아까 지층 있고, 아까 임차인분들이랑 만나서 잠깐 여기 건물만 둘러보겠다고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라 여기는 창고로 보여집니다. 좀 창고로 보여지고, 여기는 지층 입구, 샤시가 교체됐습니다. 내부도 아마 컨디션이 일부 양호할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2층, 아까 2층 임차인분들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배당 같은 거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추가로 배당도 받으시고요. 3층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3층은 주인 세대니까 이렇게 구성됐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건축물의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리모델링 및 개축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어야 되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43평 토지를 안고 약 100평 정도의 건축물을 소유하는데 6억 8,300. 이 자체가 매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보는데 부동산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부터 2층까지는 21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은 11평 주인 세대로 거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총 요약해서 한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경매물건의 출구 전략은 약 2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아예 부수고 신축하는 행위. 하지만 이것은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자재값 상승과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신축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구 전략은 리모델링 및 개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행위이죠. 이 이후에 현재 한 6개 룸 정도가 있으니까 반 정도는 전세 구성을 통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 호실은 월세 구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후에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단기 매도를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신축을 고려해 보셔도 적합한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다가구 물건들은 장점들이 많아요. 아무리 반개수가 많아도 주택 한 개 호실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세 구성을 통해 풀피 혹은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다가구 경매 물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에는 집합 건물 중에 일부 호실을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전체 잡을 수 있는 이런 다가구 경매 물건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오로지 본인이 전체적으로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주체가 아닌 공동 투자를 통해 부동산 경매를 습득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잘 나가는 맛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맛집에는 이 음식을 만드는 비법과 조리 방법을 주방장만 알고 있어요. 사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방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휘둘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주방장이 퇴사하거나 가게를 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집은 맛집이 될 수가 없죠. 곧 망하는 사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핵심 비법, 레시피는 이 사장 본인이 만들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통제하면서 사업을 수익화를 영림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도 동일합니다. 권리 분석, 임장, 낙찰, 이후 매도, 추후의 가치 상승까지 내가 전체적으로 할 줄 알아야 평생 나만의 투자 기술로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 경매 투자의 기술력을 본인이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